저희 2시가 지나서 저희 바로 사전 제품 교육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점심 식사는 다 하시고 오셨나요? 네. 아, 그렇네요. 그러면 간단하게 뭐 커피하고 그다음에 다가 드시면서 오늘 아마 내용이 좀 영상하고 그다음에 제품 관련된 내용이 좀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알파9 가상회색 이벤트 기획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소니코리아 알파 마케팅 팀의 이준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저희가 이 이벤트 관련해서 후기 작성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상회생 촬영 이벤트 참석하셔서 관련된 후기를 SNS, 블로그 등에 올려서 응모를 해주시면 저희가 베스트 후기를 선정하여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상품을 증정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꼭 오늘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 진행되는 실제 촬영 때 사진 많이 촬영해 보시고 후기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교육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품 트레이닝 세션은 총 4가지 정도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알파9과 G마스터 렌즈 제품 소개 제가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제품 조작법 및 소개 한 20분 정도 보이는 김명준 과장님께서 좀 수고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세션은 저희 웨딩 촬영 노하우, 실제 알파9을 가지고 실제 웨딩 촬영 오래 하셨었거든요. 이정열 작가님께서 여러분들께 알파9을 이용한 웨딩 촬영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간단하게 Q&A 진행하고 아까 1차 세션 때 오셨던 분들 보니까 굉장히 궁금하신 것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궁금하신 것들 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마 웨딩 촬영 쪽에서 소니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슬프지만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아마 궁금한 점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 가감없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알파9과 G마스터 렌즈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게요. 사실 알파9은 작년 4월, 지금부터 약 1년 전이죠. 글로벌 어나운스를 진행을 했고요. 국내에는 지난 6월 달에 처음 런칭이 되었습니다. 이 제품이 런칭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유럽에서 아이사라고 하는 카메라 관련된 굉장히 유명한 협회가 있어요. 이 협회에서는 알파9을 최고의 정말 제품이다. 2017-18년도 최고의 제품이라고 선정을 했고 특히 재밌는 게 여기 보시면 카메라 전 분야에서 미러리스뿐만이 아니라 카메라 전 분야에서 최고의 제품으로 선정을 했던 것이 의미가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제품이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큰 호응을 보였던 카테고리가 말씀드려야 되나요? 분들은 바로 스포츠 촬영을 하시는 분들이었는데요. 그 해외에서 알파9을 본 그런 스포츠 촬영자들의 한번 소감을 한번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Right off the bat, I can get double the number of frames. It's extremely high resolution, very impressive. It looks like I'm looking at my subject as in the camera. They're very responsive. You know, when you put your foot down on the pedal, they really go. 4D autofocus system is not just fast, it's not just accurate, it's smart as hell. The fact that the camera itself is silent and the way you can shoot and not have a noise to interrupt your subject is undeniably a game changer. Even underwater, you know, when you're photographing whales or sharks, you know, they hear that clicking sound and you can immediately see how they change their behavior. And that is really key and that is really important and this solves one of those problems. Sony does something like this, it just improves the world of photojournalism. 네, 해외에서 정말 빠른 피사체를 촬영하시는 이런 스포츠 촬영 기자분들께서 정말 이런 소니의 최첨단 기술로 무장된 알파9이 스포츠 촬영 분야에서도 정말 큰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카메라라고 다양한 소감을 말씀해 주셨고요. 근데 여기서 나아가서 사실 알파9 같은 경우는 인물 촬영에도 굉장히 뛰어난 기능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제품이 비단 스포츠 촬영 시장뿐만이 아니라 웨딩 촬영 시장에도 정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웨딩 촬영 시장에 이 제품이 바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선언을 했고 저희는 작년 9월 14일에 강남에 있는 노블 발렌티라고 하는 웨딩홀에서 아마 많이 가보셨을 거예요. 그죠? 이 웨딩홀에서 저희가 실제 환경과 동일한 환경을 구사해놓고 그곳에서 많은 포토그래퍼 분들을 특히 웨딩 포토그래퍼 분들을 초청을 해서 행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때 촬영했던 사진들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마 평소에는 보기 힘드신 장면일 거예요. 알파9을 들고 계시는 웨딩 포토그래퍼라니 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텐데 이때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알파9으로 다양한 사진을 많이 촬영해 주셨고
저희가 행사 이후에 베스트 포토 이벤트라고 해서 각각 참석해 주셨던 포토그래퍼 분들한테 사진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알파9으로도 정말 다양한 사진 많이 촬영해 주셨고 기존보다도 훨씬 더 좋은 사진을 많이 촬영해 주셨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때 행사를 어떻게 진행을 했었는지 저희가 그 이벤트 시안에도 넣어놓긴 했었지만 다시 한번 지난 이벤트 리뷰 겸 해서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계시는 제 웨딩 포지션에서 이 얼굴이 있어서 아이의 승들이 정말 뛰어난 승부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웨딩에서 사용하면 피로도가 굉장히 적을 것 같아요. 가볍고 무엇보다 속도와 정확성이 뛰어나서 실제 웨딩에서 사용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니코리아 알파9의 가상 웨딩 이벤트의 성스러운 명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ISO 같은 경우도 많이 올렸을 때 화질이 깨지는 부분이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됐었어요. 그런데 화질도 안 깨지고 흑감이 과하지 않고 보이는 그대로 나와서 만족스러웠습니다. 정말 부드러우면서도 AF 잘 맞고 프레임을 보면서 정말 놀랍구나. 정말 그 한마디뿐이 놀랍다. 네, 사실 이 이벤트를 저희가 기획을 같이 이제 이정효 작가님과 같이 진행을 하면서 사실 제 스스로도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들었어요. 사실 알파9이라는 제품이 정말 좋은 제품이고 웨딩 시장에 정말 최적화될 수 있는 제품인데 사람들이 이 제품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제품을 가장 이 웨딩 포토그래퍼 분들에게 잘 알릴 수 있을까라고 라는 생각에서 시작된 이벤트가 바로 이 가상 웨딩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알파9을 현장에서 정말 생생하게 사용해 볼 수 있게끔 하자는 것이 취지였고요. 저는 사실 이 이벤트 끝나고 제 개인적으로 정말 큰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지금 인터뷰 보셨던 것처럼 저희가 이거는 뭐 사전에 말씀드린 것도 없고 실제 웨딩 촬영을 하시면서 느꼈던 부분을 그대로 말씀해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정말 생생한 그런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감동적인 멘트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정말 좋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행사 이후에 이 웨딩 포토그래퍼 분들께서 이 제품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너무 좋아서 무려 참석자 중에 약 40%에 해당하는 분들께서 알파9 제품을 추가로 구매를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큰 호응 그리고 좋은 호응이 있었기 때문에 제2회 가상 웨딩 이벤트도 이렇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 이후에 저희는 국내에서 굉장히 유명한 스튜디오죠. 원규 스튜디오와 함께 알파9 콜라보레이션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실제 원규 스튜디오에서도 알파9을 구매하셔서 지금도 잘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샘플링 사진 촬영도 같이 진행을 했었고 이 사진 작업도 어떻게 진행됐었는지 한번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잘 사용하고 계시고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지난번에 그 첫 번째 웨딩 이벤트 하고 나서 그 대형 스튜디오에서도 많이 구매를 하셨어요. 그 예를 들면 뭐 강남에 있는 자렌제니티 스튜디오에서 그때 대량 구매를 진행하셨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알파9이 왜 웨딩 촬영에 최적화가 되어 있다라고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그리고 웨딩 시장에 왜 게임 체인저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지 제품 특장점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니는 전 세계 이미지 센서 시장의 약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카메라의 약 50% 이상은 소니의 이미지 센서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 SLR 클럽 많이 보시나요 혹시? SLR 클럽에서 혹시 소니하고 이미지 센서라고 하면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센서 깎는 장인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미지 센서 분야에서는 정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저희는 이미지 센서에서 벗어나서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카메라 시장에 많은 도전을 해왔었는데요. 이미지 센서를 통한 카메라 시장의 혁신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왔었는지 이것도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많은 노력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알파9에는 좀 더 특별한 이미지 센서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세계 최초로 메모리 적층형 이면 조사형 풀프레임 센서를 적용한 것이 그것인데요. 사실 이미지 센서에 적층형으로 들어간 거는 사실 알파9이 처음은 아닙니다. 기존의 소니 제품 같은 경우는 RS 시리즈에 처음 1인치 센서에 도입이 됐었는데 이것을 풀프레임이라고 하는 정말 큰 면적의 메모리 적층으로 만든 것은 정말 많은 R&D가 필요한 것이고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생산량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지 센서 분야의 선도 업체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 여기 말로 읽기도 어려운 메모리 적층형 이면조사 풀프레임 센서는 과연 무엇인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이미지 센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 센서 면적 옆에 이렇게 보시면 신호 회로가 붙어 있었어요. 근데 얘는 메모리를 별도로 다른 레이어로 구분해놨고 픽셀 영역과 메모리 영역을 분할해놔서 훨씬 더 빠르게 이미지 센서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받아들일 수 있고 처리할 수 있게 된 게 바로 이 적층형 센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얻어진 베네핏이 뭐냐면 바로 약 20배나 빠른 데이터 출력 속도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수치상으로는 아마 감이 안 오실 거예요. 나중에 한번 이렇게 실제 사용을 해보시면서 무음 셔터라든지 초고속 연사라든지 이런 걸 한번 해보시면은 그때 이게 정말 센서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해졌구나 라고 생각 드실 겁니다. 알파9의 특장점은 크게 5가지로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693개의 AF 포인트, 제로 블랙아웃, 초고속 20연사, 초당 60회의 AFA 추적, 그리고 무성, 무진동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 693개 AF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이미지 센서 영역의 거의 전역을 다 뒤덮고 있고요. 커버리지로 따지면 약 93%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IF나 이런 것을 동작을 했을 때 이미지 센서 거의 가장자리까지 모든 AF가 다 동작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웨딩 촬영처럼 정말 인물이 다양하게 움직이고 그리고 많은 움직임이 있는 상황에서도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두 번째는 제로 블랙아웃인데요. 알파9에는 블랙아웃이 없는 연속 촬영 기능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기존의 DSLR 같은 경우는 미러박스 그리고 셔터박스가 존재를 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빛을 차단하는 그 순간에는 이 블랙아웃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알파9의 뛰어난 전자식
셔터를 지원하는 이미 센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실제 눈으로 보는 것처럼 셔터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연산을 누르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블랙아웃 없이 다 촬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애니메이션으로 보시면 조금 더 명확한데, 보시면 DSLR 같은 경우는 이렇게 깜빡깜빡 거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빨리 움직인다고 해도 깜빡깜빡 거릴 수밖에 없지만, 알파9는 전자셔터로 빨라진 데이터 리더 속도를 이용해서 보시는 것처럼 그냥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 순간을 그냥 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우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초당 20연사입니다. 초고속 전자셔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타사 플래그십 바디에 대비해서도 연사 속도만으로 봤을 때 최대 30% 그리고 40% 정도 속도가 향상이 되었고요. 중요한 건 다 AFA 동체 추적이 다 가능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근데 혹시 연속 촬영만 하다 보면 혹시 이미지 퀄리티는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신데, 이게 20연사로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만 저희가 확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 수영 선수가 입수하는 순간을 촬영한 사진인데, 보시면 입수하는 순간의 표정 그리고 물버러가 튀는 것까지 생생하게 포착이 될 정도로 이미지 활성도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다음은 알파9의 정말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초당 60회 AFA 추적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기존의 DSLR 같은 경우는 블랙아웃이 발생하는 동안에는 피사체를 추적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블랙아웃이 발생하니까요. 근데 얘는 블랙아웃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피사체가 계속 이동할 때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그걸 무려 1초에 60번이나 따라갑니다. 그래서 정말 정밀한 AF가 가능해진 거고, 피사체 동체 추적 능력이 가능해진 겁니다. 이게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바로 이 IAF에서 정말 큰 장점을 발휘합니다. 제가 샘플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모델이 좌우로 움직이고 그리고 뒤를 돌았다가 바로 돌아도 눈을 정말 귀신같이 정확하게 찾아내서 거기에 포커스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그냥 셔터만 누르시면 돼요. 셔터만 누르시면 눈에 정확히 초점이 맞은 그 사진이 아웃에서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무서운 무진동입니다. 초고속 전자 셔터를 이용해서 저희는 무서움을 달성을 했는데요. 사실 기존 전자 셔터는 이게 느렸어요. 읽어드리는 속도가. 근데 알파9는 20배가 빨라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를 이용해서 기존에는 약간 롤링 셔터라든지 이런 약간 왜곡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된, 향상이 된 그런 이미 센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웨딩 시장에서 어떤 게 좋을까? 아마 나중에 이중열 작가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텐데, 간혹 분위기를 깨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셔터 소리를 인해서. 그럴 경우에 무성으로 바꿔서 바로 촬영할 수 있고 뛰어난 이미지 퀄리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소니 시스템의 장점인 우측 손떨림 보정 당연히 적용되었고요. 최대 5스텝 보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초고화질 풀프레임 4K 동영상까지 가능한데요. 타사 제품들 같은 경우는 중앙 부분만 크롭을 해서 4K로 사용하지만 저희는 전체 면적을 다 사용하기 때문에 심도 표현과 그리고 풀픽셀 리드아웃 방식을 이용을 해서 훨씬 더 뛰어난 생생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사진하고 영상하고 같이 찍으신 분들 계시나요? 계시죠? 요새는 많이 찍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하나의 바디로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기능들도 많이 보강이 되었어요. 특히 웨딩 시장도 굉장히 터프하잖아요. 굉장히 촬영도 많이 하시고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때 정말 제품 내구성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마운트가 강화되어서 렌즈 체결 부위가 강화가 되었고요. 그리고 비록 전자셔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기계식 셔터를 이용해서 촬영하실 때도 최대 50만 회의 테스트를 통과한 셔터 박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연사 촬영을 기계 셔터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내구성에 대한 불만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진 방전 설계에 적용되었고요. 빠른 측거점 이동을 위한 터치 AF,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데이터 안정성을 위해 듀얼 메모리 슬롯이 탑재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알파9에 대해서 정말 특장점에 대해 소개를 드렸는데, 굉장히 알파9은 굉장히 기존의 패러다임과는 다른 굉장히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이렇게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알파9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기능으로 무장을 했지만 타사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무게는 약 55% 수준, 부피는 약 35%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쪽 어깨에 짊어지고 다녔을 때 하루 종일 많이 촬영을 하시잖아요. 그때 피로도가 훨씬 더 감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기에 이어서 저희가 설명드릴 게 바로 G마스터 렌즈인데요. G마스터 렌즈는 뭐냐면 소니의 렌즈 브랜드가 있습니다. 아마 짜이즈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짜이즈는 현재 독일에 있는 기업에서 만든 브랜드죠. 소니가 만들어낸 브랜드가 바로 이 G마스터 브랜드라는 브랜드고요. 렌즈 중에서 가장 플래그십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렌즈 브랜드의 개발 철학은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는 뛰어난 해상력, 두 번째는 아름다운 배경 그림, 그리고 사진뿐만이 아니라 영상까지 동시에 촬영할 수 있는 그런 렌즈를 개발 철학에 두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G마스터 렌즈에 대해서 소개를 많이 드리는데 이 중에 저는 이 한 가지만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가운데 있는 이 정말 양립할 수 없었던 해상력과 이 배경 그림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게 해준 바로 XA 렌즈인데요. 이 XA 렌즈가 뭐냐면 사실 기본 렌즈를 사용하실 때 구면 렌즈, 비구면 렌즈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미지 퀄리티와 그리고 복회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 비구면 렌즈를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해상력은 좋아지는데 이 복회가 안 예뻐져요. 이 양파 복회 현상이라고 해서 이렇게 테두리가 생기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 XA 렌즈는 표면 균일도를 0.01 마이크론 수준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품질뿐만이 아니라 복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게 되었고요. 근데 0.01 마이크론이 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 쉽게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녹색 테두리가 사람 머리카락 하나를 뽑았을 때 머리카락 둘레입니다. 정말 크게 확대를 해놓은 거죠. 근데 여기 보이는 이 작은 점 하나가 1 마이크론입니다. 0.01 마이크론은 이 점 하나를 100분의 1로 크게 만들었을 때 그 작은 점 하나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작은 표면이 균일한 걸 얘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정말 균일하게 깎았기 때문에 빛이 최대한 잘 투과할 수 있게 되고 이미지 해상력과 복회가 뛰어나게 나올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샘플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런 사진이 이제 가능해진 거예요. 보시면 초점이 맞은 부분은 정말 선명하게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초점이 맞지 않은 디포커싱 된 부분은 배경 그림이 정말 아름답게 처리되는 이런 사진이 이제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 사용된 렌즈는 85.4 G마스터 렌즈인데 이제 뭐 금렌즈라고 많이 부르세요. 근데 최근에 인물 촬영에서는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렌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G마스터 렌즈를 지금 출시한 지 약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F2.8 트리니티 렌즈 라인업을 작년에 다 완성을 했고요. 여기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6종의 G마스터 렌즈를 출시가 되었고 이 이후에도 계속 많은 G마스터 렌즈 라인업이 확장이 될 예정입니다. 특히 올 여름에는 400mm F2.8 G마스터 렌즈가 출시될 예정이고요. 예전에는 소니라 그러면 렌즈 라인업이 많이 부족하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예전에는 그랬는데 사실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12mm부터 400mm까지 그리고 텔레컨버터를 이용했을 때 800mm까지 사용할 수 있는 렌즈들이 충분히 많이 준비가 되었고 이제 렌즈가 부족하다는 말은 좀 옛날 말이 된 게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알파 마운트와 그리고 최근에 서드파티 렌즈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어댑터를 이용을 했을 때 최대 자사에서만 생산되는 렌즈만 해도 최대 81종까지 사용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렌즈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간단하게 한 20분 동안 여러분들께 제품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후에 Q&A 시간에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이후에 저희 김명준 과장님 모시고 제품 조작법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준택 대리도 이야기를 했지만 소니 바디가 기존 방식으로 사용을 하면은 성능이 한 50% 정도밖에 못 쓰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기존 것들은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초점 잡고 AFC, AFS 뭐 써보라고 이야기하죠. 뭐 중앙 초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초점 잡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자 셔터를 풀 스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가 라인 이외에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전자 셔터에 대해서 이질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쓰는 휴대폰 카메라가 다 전자 셔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기기식 셔터 유닛이 안 들어가죠, 폰에는. 근데 폰으로 사진 찍었을 때 뭐 이상한 걸 느끼신 적이 있을까요? 거의 없죠. 그래서 이 풀프레임에서 전자 셔터를 풀로 사용할 수 있는 알파9 이 조작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처음에 보시면은 플래그십 타사를 쓰다 보면은 좀 버튼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알파7 시리즈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다이얼이 또 없다 보니까
이 알파 9 같은 경우는 좀 프레스를 좀 커버하기 위해서 나온 제품이다 보니까 이런 초점 잡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옆쪽으로 나와 있고요. 이 드라이브 다이얼 같은 경우는 가운데 걸 누르고 돌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걸 누르고 돌리면은 이 위쪽이 단일 촬영이고요. 밑에 쪽이 이제 연속 촬영이 되는데 HML 아마 하이, 미디엄, 로우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연 촬영이랑 브라켓팅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 하단 초점 모드 다이얼을 보시면은 여기 밑에 버튼이 있고요. 이 앞쪽에 아마 가이드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걸로 움직이시면은 좀 편하실 것 같고요. 이 AF 온 버튼과 AL 버튼, 아마 초점 고정 버튼과 플래그십을 쓰셨으면 이 AF 온의 존재 자체를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반셔터를 누르고 있다가 촬영을 하기가 힘들 때 AF 온을 누르면 추적을 시작하고요. 그때 내가 연사 중에 필요한 컷들만 누를 수 있는 게 이 AF 온의 원래 기능입니다. 이 커스텀 버튼이 여기에 있는데요. 이게 버튼명이 지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커스텀이라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기능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웨딩 쪽으로 아마 이번에 촬영을 해보시기 때문에 이게 웨딩 쪽으로 좀 세팅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을 보시면은 C3 버튼이 이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휴지통 버튼이 C4 커스텀의 네 번째 버튼입니다. 그리고 이 다중 선택기라고 부르는 게 AF 조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작 휠, 그 다음에 펑션 버튼, 메뉴 버튼, 그 다음에 여기가 노출 조정 버튼, 그 다음에 후면 다이얼로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이 녹화 버튼이죠. 그리고 렌즈에도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초점 고정 버튼이라고 하는 포커스 홀드 버튼인데요. 이 부분도 카메라 바디에서 다른 메뉴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정의키에 보면은 초점 고정 버튼이라고 나오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매칭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초점 고정 버튼은 물론 있는 렌즈도 있고 없는 렌즈도 있습니다. 작은 단렌즈 같은 경우는 초점 고정 버튼이 없을 거고요. 이 GM 렌즈 중에서 2.8 렌즈 이상들은 대부분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니 바디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사용자 정의키가 본인에 맞게 세팅이 되어야 되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가이드는 제 다음에 발표하신 이정열 작가가 웨딩할 때 주로 쓰는 가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버튼들이 다 커스텀 지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작가님이 조금 이따가 설명을 주실 건데요. 그래서 C1에서 C4 버튼, 다중 선택기 중앙 버튼, 왼쪽 버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오른쪽 버튼이 그 뒤에 보면 프린팅이 ISO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근데 이게 리뷰하다가 보면은 리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많이 누르다 보니까 ISO가 돌아간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ISO 쪽에 민감하신 부분은 얘를 아예 기능을 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IAF들은 초점 고정 버튼이나 AL 버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메뉴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카메라 기능 메뉴라고 해서 아까 후면에 보면 펑션 버튼이 있었죠. 그 펑션 버튼에서 내가 즐겨찾기를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로 바꾸는 메뉴들을 펑션 키에 지정을 해놓고 빠르게 메뉴로 들어가서 찾는 게 아니라 펑션 쪽에서 바꿀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초점 영역은 아마 대부분 이제 처음 보시는 게 뭐 플렉서블 스팟, 뭐 확장 플렉서블 스팟 이런 것들을 아마 처음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와이드랑 중앙은 많이 쓰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측거점 변경할 때 대부분 뭐 다이얼로 돌리거나 아니면 터치로 AF 영역을 지정하거나 하셨을 건데요. 중앙은 말 그대로 중앙이고요. 존 같은 경우는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9개의 포인트 그룹으로 피사체를 검출하는 부분이고요. 이런 식으로 9개가 같이 내가 영역을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고요. 플렉서블 스팟 같은 경우는 이 사이즈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라지, 미디움, 스몰로 조정할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확장 플렉서블 스팟도 조정을 할 수가 있지만 얘는 작은 포인트가 못 찾았을 때 그 주변 포인트를 이용을 해서 찾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얼굴 인식과 IF가 약간 좀 사용하기에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히 인지를 해주시면은 카메라를 이용하는 데 굉장히 좋은데요. 일단은 이 얼굴에 네모 박스가 뜨면 거의 대부분 얼굴 인식에서의 초점은 눈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굳이 왜 IAF를 버튼으로 만들어서 쓸까라고 했을 때는 이 얼굴 인식 같은 경우는 초점 영역 박스 안에서만 동작을 합니다.
내가 측거점을 오른쪽 위에다가 놔뒀다. 그러면 중앙에 얼굴이 들어오더라도 내가 지정한 초점 영역으로만 맞습니다. 하지만 IAF 같은 경우는 따로 버튼이 할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른쪽 위 측거점을 쓰더라도 중앙에 얼굴이 나와서 내가 얘 인물에 초점을 맞추고 싶다라고 했을 때 IAF 버튼을 누르면은 인물 쪽으로 가버립니다. 내가 지정한 영역은 오른쪽 위 구석이지만 인물에 맞추고 싶을 때는 바로 IAF 버튼만 눌러줘도 측거점이 이동해서 바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터치를 하거나 아니면은 초점을 쪽으로 옮길 필요 없이 IF 버튼 한 방으로도 해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메뉴를 보면서 조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카메라 좀 연결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얼굴 인식이 돼 있고 얼굴 인식은 등록된 얼굴과 그냥이 있는데요. 등록된 얼굴을 보시면은 얼굴 등록에 뭐 세로 등록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로 등록으로 보시면은 옛날에 화이트 밸런스 켈빈 값 그레이 카드 되듯이 민철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촬영을 해요. 그러면 이게 얼굴이 등록이 되면은 이 사람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과 있더라도 우선순위를 설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훨씬 초점 잡기 편하게 되죠. 특히 이제 웨딩 촬영, 본식 촬영은 신부 위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와 같이 걸리더라도 신부 얼굴을 판단해서 신부 쪽으로 초점을 몰아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AF 영역 등록 기능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아마 토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직전에 있던 것들로 변경을 해주는 건데 이 AF 영역을 등록하는 거는 제가 지금 중앙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근데 눌러보시면은 지금 와이드로 바뀌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와이드로 놓고 펑션 키를 길게 눌러주시면은 초점 영역이 등록이 돼요. 그런 다음에 제가 중앙을 사용을 하고 있다가 바로 와이드로 바꿔야 될 때는 버튼 하나만 눌러주시면은 바뀌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 알파 9은 트래킹이 굉장히 좋고 얼굴 인식이 되다 보니까 움직이는 인물 사진에서도 굉장히 빠른 셔터 스피드와 이런 부분으로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식 촬영을 하실 때 각각 변하는 부분에서 초점을 중앙으로 잡고 변경할 때 초점이 나가는 코사인 오차나 모션 블러 같은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AF 영역 등록은 펑션 키를 길게 누르고 있으면 등록이 되고 이 부분은 아까 커스텀 버튼 있죠. 커스텀 버튼이 할당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불러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ISO 최소 속도가 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표준이라고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셔터 속도를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A 모드나 M 모드를 쓸 때 ISO를 오토로 풀어놓고 내가 원하는 노출을 맞추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밑에 숫자는 셔터 속도를 맞추는 거고요. 위에 스탠다드, 패스트, 패스터, 슬로워 이런 것들은 이 표준 렌즈를 장착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의 카메라가 70mm에서 60분의 1초 내지 80분의 1초를 잡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패스트가 돼 있으면은 80분의 1초 잡던 게 160분의 1초로 바뀝니다. 카메라가 계산을 해주는 게. 그런 다음에 패스터로 놓으면은 두 스탑을 잡아줍니다.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팟 측광 위치는 중앙에 스팟 측광을 쓸 때 중앙으로 스팟 측광을 찍을 건지 초점이랑 연동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플래시는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토 화이트 밸런스 이제 우선순위 설정이라는 게 있는데 보통은 이제 여러분 카메라는 리셋을 진행해놨기 때문에 스탠다드가 돼 있을 거예요. 앰비언트는 조명이 묻어나는 부분, 분위기 우선 모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화이트는 뭐 웨딩드레스의 본래 색깔 화이트를 우선적으로 검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실 때 화이트로 놓고 쓰시면은 좀 더 좋을 거라고 봅니다. DRO 같은 게 여러분들 카메라는 ON이 돼 있을 건데요. DRO가 아마 오토로 돼 있을 거예요.
이게 니콘에는 액티브 디라이팅, 뭐 캐논엔 ARO 같은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꺼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이 스타일이나 사진 효과는 뭐 픽처 스타일로 보시면 되고요. 동영상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셔터 유형이 있는데요. 셔터 유형이 기본 뭐 오토로 되어 있는데 나인은 전자 셔터가 굉장히 좋은 카메라 중에 하나죠. 그리고 전자 셔터로 했을 때의 이점은 첫 번째가 무소음, 무진동 셔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셔터 박스를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고거래 할 때 흔히 이야기한 이 커스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계 셔터만 움직인 것들이 커스에 반영이 되고요. 전자 셔터로 20연사로 1000장을 찍든 2000장을 찍든 이 카메라로 찍은 거는 기계 셔터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전자 셔터를 사용을 할 때 여러분들이 32,000분의 1초까지 이용이 되고 왜곡이 없이 무소음으로 촬영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제가 셔터를 할 때 지금 소리가 나죠. 이게 오디오 신호가 가상으로 사운드를 내주는 건데 메뉴에 이제 오디오 신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꺼주시게 되면은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해도 초점 잡는 소리나 그 다음에 촬영하는 소리가 전혀 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피사체가 좀 더 셔터 소리에 의지하지 않고 촬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무소음을 하려면은 전자 셔터와 오디오 신호를 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손떨림 방지 부분인데요. 소니는 바디에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모션 블러가 나는 상황이 아니라 정지되어 있는 피사체면은 200mm도 뭐 30분의 1초 내지 15분의 1초도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삼각대에서 장노출을 할 때는 이 옵션을 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버튼 같은 경우는 모니터나 파인더 이런 부분을 지칭을 하는 거고요. 파인더 프레임은 60프레임이냐 120프레임이냐 이런 부분이고요. 이 노출 설정, 그러니까 눈금 표시나 이런 건 주도 잡는 데 쓰는 거고요. 라이브 뷰 표시는 이게 설정 효과가 켜져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조리개나 초속을 바꿀 때에 뷰파인더나 LCD에 실시간으로 반영이 됩니다. 소니 바디들은 LCD를 이용을 하는 빈도수가 굉장히 높은데요. 그 이유가 뷰파인더로 보나 LCD를 보나 초점 잡는 속도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두 개 다 동일하기 때문에 LCD로 하이 앵글이나 로우 앵글을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정 효과가 꺼져 있을 때, 이때는 언제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순간광 동조 촬영을 하실 때는 뭐 F8에 뭐 160분의 1초, 뭐 ISO 100, 200을 놓으시겠죠. 그러면은 어두운 상황이죠. 왜냐하면은 주광이 순간광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는 뷰파인더로 켬이 설정이 되어 있으면 굉장히 어둡거나 안 보이거나 할 거예요. 그때 이 옵션을 꺼주시면은 광학식으로 보는 듯하게 그냥 일반 노출로 보입니다. 촬영 타이밍 표시나 이런 것들은 전자셔터를 쓸 때 이 유형을 보여주는 거고요. 한 4가지가 있습니다. 자동 리뷰가 켜져 있으면은 샷투샷 딜레이가 유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꺼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는 부분에서 사용자 정의 키 아마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조작필에서 조리개를 바꿀 수도 있고요. ISO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작필은 이 휠을 돌리는 거죠. 그러면은 오른쪽에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들이 조작 휠로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보통 이제 이게 C1부터 C4까지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보시면은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바꿔보시면은 아마 이정열 작가가 시연을 할 때 조금 더 빨리 따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C1 버튼에는 초점 영역을 바꾸는 부분, C2 버튼에는 셔터 유형, 기계식을 쓸 거냐, 오토로 할 거냐, 전자식을 쓸 거냐.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버튼 3에는 아까 앰비언트냐, 화이트냐 이런 우선 모드가 들어가고요. C4 버튼에 화이트 밸런스. 이거는 이제 뭐 동조 촬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뭐 라이브 뷰 설정 효과로 세팅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중 선택기 중앙 버튼은 이 초점 AF 조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중앙을 누르면 초점 표준 중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앙 버튼 이 부분이 이제 아까 제가 말한 초점 영역을 등록을 했을 때 불러오는 기능을 여기에 매칭을 해놨죠. 원래 카메라는 여기에 IAF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등록된 AF 영역 전환으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은 리뷰하면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실수로 눌리지 않도록 설정을 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가면은 AL 버튼과 AF 온 버튼, 초점 고정 버튼이 있는데요. IAF 버튼을 두 가지로 매칭을 해놨죠. 그래서 AL 버튼을 위쪽, 아래쪽에 둘 다 해놨는데 이게 지금 2470 같은 경우는 여기 포커스 홀드 버튼이 있죠. 이 버튼을 누르면은 제가 초점을 이 반셔터를 누르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촬영만 하면 되죠. 그래서 초점 영역 밖에 있거나 내가 급히 인물을 찾아야 된다라고 할 때 이런 IF를 사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 IF 버튼을 자기가 이 편안한 위치에다가 등록을 해주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 AL에다가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AF1 혹은 중앙 버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한 위치에 IF를 사용을 하시고 IAF는 아무래도 이제 AFS보다 AFC에서의 활용도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AFS로 놓게 되면은 초점을 맞춘 다음에 거기에 고정시켜 버려요. 그래서 인물이 움직였을 때 트래킹을 하지 않고요. 당연하죠. AFS 싱글이기 때문에 서버로 놔두시고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인물이 왔다 갔다 거릴 때도 따라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IF 버튼을 누른 채로 셔터 버튼을 누르시면은 초점이 이미 맞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찍고 싶은 장면들만 찍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뒤쪽에 AL 버튼, 그 다음에 이 앞쪽에 이제 포커스 홀드 버튼을 한번 세팅을 해서 앞쪽에 뭐 제가 있긴 하지만 한번 촬영을 해보시면 좋을 거예요. 아마 뒤쪽에 있는 분들은 제 얼굴이 되게 작게 나올 건데도 그래도 아마 거의 잡을 겁니다. 제가 눈이 굉장히 작은 편이거든요. 그래도 잡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PT 때문에 조명을 내려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핀포인트나 조명이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기능 메뉴 설정은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능 상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펑션 키를 눌렀을 때 이 위쪽 부분들, 그리고 이 기능 오른쪽 2페이지로 가다 보면은 기능 하단이라고 나와요. 하단 쪽에는 펑션 키를 눌렀을 때 이 밑에 쪽에, 그래서 여기에서 선택을 해서 가지 않고 다이얼만 돌려도 이런 식으로 세팅이 바뀌게 되죠.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펑션 키에다가 내가 주로 화이트 밸런스를 바꾸면서 찍는다. 그러면 화이트 밸런스를 외부 기능이나 이런 펑션 키에다가 할당을 해주시면은 빨리 진입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AFS를 버리고 AFC를 좀 익숙해지면은 굉장히 초점 잡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점 잡는 습관에서 중앙 초점보다는 와이드로 해서 인물 검출을 하시게 되면은 이 구도 전환이라는 게 없고 코사인 오차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핀도 훨씬 더 정확하게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러리스의 장점이 핀 교정이 필요 없다라는 것, 이 광축이 흔들리지 않는 한 핀 교정을 가서 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이얼 설정은 앞쪽에 뭐 조리개 셔터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스킵을 하고요. 설정 쪽에 보면은 터치 조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아마 세팅을 초기화 하면은 꺼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터치 조작을 키시면은 저는 지금 카메라를 연결해 놨기 때문에 여기 LCD에 지금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데 와이드로 놓고 터치로 포인트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드로 놓은 상태에서 초점 영역을 와이드로 놓고 인물을 찍다가 소품 촬영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터치를 하시면은 그쪽으로 AF 포인트가 바뀝니다. 그러면 터치를 끌 때는 여기에 AF 조그 버튼 가운데를 눌러주시면은 터치가 꺼집니다. 그리고 터치를 한 상태에서 조그 버튼을 움직이실 수 있어요. 초과점 영역 변환을 하실 수가 있고요. 끄고 싶으면은 중앙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꺼집니다. 그래서 중앙을 주로 쓰다가 보면은 계속 중앙만 쓰시죠. 그래서 와이드로 쓰다가 내가 중앙으로 찍을 때는 터치로 영역을 지정을 해주셔서 조금 움직여서 쓰다가 필요 없으면은 가운데 눌러주시면은 꺼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속 중 설정 호출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할당을 할 때 보여지게 되는데
사용자 정의 촬영에 지금 보시면은 AF ON 버튼에 지속 중 설정 호출을 넣었어요. 지속 중이라고 하는 거면 버튼을 누르고 있을 때라는 겁니다. 지속 중이라는 거는. 그래서 얘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모드를, 그 다음에 조리개를, 드라이브 모드 다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AFC, 그 다음에 와이드를 제가 기본으로 알려드렸는데 뭐 AFC 말고 AFS를 기본으로 쓰다가 지속중을 누르고 AFC로 전환을 할 수가 있고요. 반대가 가능하겠죠. 지금은 저는 AFC를 선택을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단사로, 그 다음에 초점 모드를 AFS로, 초점 영역은 중앙으로 이렇게 선택을 할 건데, 요거 제가 2번으로 좀 해서 설정을 바꿀게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조리개 우선이나 단일 촬영 돼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 조리개는 개방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등록이 되죠. 그러면 AF ON 버튼에 지속중 설정 호출 2번을 넣어놨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렇게 와이드로 해서 들어가 있는데 이 AF ON 버튼을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고 있을 때는 단사로 들어갑니다. 또 그런 부분으로 내가 연사로 촬영을 하다가 단사로 해야 될 때나 아니면은 바로 연사를 해야 될 때나 이런 부분들을 지속 중이라는 걸로 옵션을 지정을 해 놓은 다음에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모드 다이얼 바꾸고 초점 영역 바꾸고 이럴 필요 없이 버튼 하나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머지는 아마 천천히 메뉴 보시면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카피라이트 같은 경우도 입력이 되고 뭐 녹화 미디어도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폴더명이 아마 표준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표준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날짜 형식으로 바꾸시면 굉장히 파일 관리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날 촬영을 한 것들이 이런 식으로 날짜를 지정해서 새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보시면은 0313이라는 날짜 폴더 안에 들어가게 되고요. 지금은 110이죠. 제가 폴더를 하나 더 만들면은 111이 됩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오전에 띄었던 것들과 폴더를 분리해서 오전에 이게 한 10,000장 정도 들어가요. 9999까지. 그래서 오전과 오후에 촬영을 분리시켜서 폴더 안에 넣어 놓으시면은, 그리고 표준 형식으로 돼 있으면은 계속 같은 폴더 안에 들어가게 돼요. 네, 날짜 형식으로 돼서 12시가 넘으면은 자동으로 이 폴더를 생성 안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오전 타임에는 그냥 찍으시면 되고요. 오후 타임에는 새 폴더를 만들어서 찍어주시면은 파일 관리하기도 훨씬 쉬우실 거예요. 뭐 이미지 DB 복원 같은 경우는 메모리에 있는 사진들을 그냥 잘라내기로 옮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로우랑 JPG만. 그런 분들이 썸네일 값이 메모리에 남아있기 때문에 물음표 뜨는 이미지가 생길 거예요. 그게 DB 매칭이 안 돼서 그런 건데 썸네일만 남아있어서 아마 옮기시고 난 다음에 카메라에서 포맷을 해주시는 게 제일 깔끔하고요. 이게 싫으시면은 이 DB 복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니 로우 파일은 ARW라고 나오고요. 아마 CC 최신 버전을 쓰시면 다 열릴 거고요. 혹시나 9버전을 쓰시는 분들은 캡처원 익스프레스를 소니는 공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RW가 열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라이트룸과 동일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으니 로우 파일이 안 열리시면은 그 부분으로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IPTC 같은 경우는 프레스에서 사용을 하는 건데 한국에서는 많이 이용을 안 해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뭐 FTP 서버로 바로 보낼 수 있는 기능들도 가지고 있고요. 마이 메뉴라고 해서 내가 주로 쓰는 이 부분들, 민감이라고 하는 것들은 피사체가 앞쪽에 지나갈 때 이게 민감하게 바뀌냐 아니면은 홀드를 하고 있냐 이런 부분들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초점을 이 AFC로 잡고 있는데 그 앞쪽에 뭐 피사체가 지나갔다. 이거를 잠글 거냐
변경할 거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디 조작에 관한 부분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아마 이정열 작가께서 이 웨딩 촬영할 때 팁을 좀 드리고 아마 메뉴 부분도 체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발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포토래퍼 이정렬입니다. 가상 웨딩 이벤트 1차 때 그래도 잘 돼서 어쨌든 2차까지 이렇게 진행하게 됐는데요. 일단은 간단하게 제 소개 한번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희엔시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요. 뭐 웨딩을 본업으로 하고 있는데 뭐 각종 행사 촬영도 하고 있고 가끔 이제 신부님들이 이제 결혼하셔서 낳는 아기들도 촬영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 제가 알파9을 이제 신제품이 발표하고 미러리스 카메라 신제품을 발표하는데 그 발전 속도가 DSLR 카메라들은 생각보다 발전 속도가 되게 좀 더딘 것 같았고 미러리스 카메라들은 생각보다 정말 좀 급변하는 그런 발전 속도를 보였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약간 미래 가능성을 좀 약간 예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알파7 R2 카메라를 이제 뭐 캐논 카메라를 사용하면서 좀 기출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용하면서 좀 느낀 점이 4,240만 화소의 뭐 워낙에 좀 화질로는 이 카메라가 뭐 워낙 유명한 카메라라서 그런 화질 부분 그리고 또 작기 때문에 뭐 해외 여행을 간다던가 이랬을 때 좀 작아서 들고 다니기 편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본식 때도 이런 카메라가 어느 정도 좀 먹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안타까웠던 그 부분이 밑에 이제 제가 좀 설명을 했는데 듀얼 메모리 카드가 없었어요. 슬롯이 좀 부재가 됐었고 그리고 로우 파일 사이즈가 거의 비합치로 들어가면 80메가 정도 되다 보니까 사이즈 조절이 불가능해가지고 본식 데이터 부분에서 좀 애로사항이 많았고요. 그리고 배터리가 조금 효율이 많이 떨어졌던 점은 약간 본식에 좀 어울리지 않았던 카메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이제 2017년 작년 4월달에 정확히는 4월 19일날 그 소니 라이브를 통해서 알파9이 발표를 했는데 그 새벽에 실시간으로 저는 방송을 봤고요. 제가 그 안타까워 좀 아쉬웠던 그런 부분들을 알파9이 나오는 스펙이 딱 뜨면서 정말 대부분 다 해결됐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좀 잘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알파9을 제가 6월달 중순부터 이제 거의 한 8개월 좀 넘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때 촬영했던 그런 이제 샘플 사진들을 보면서 제가 어떤 부분이 좋았고 그리고 좀 나중에는 이 카메라를 이용해가지고 어떤 부분으로 좀 촬영해서 접근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처음으로 메리트에서 찍었던 사진인데요.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전체가 꽉 차는 그 A4 포인트 덕분에 사실 구도 변경이라는 게 옛날에는 촬영을 저는 특허점에다 초점을 맞추고 구도를 변경해서 촬영했었는데 지금은 구도를 맞춰놓고서 IF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뭐 찍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움직임에서 발생하는 그런 블러라든가 이런 부분이 거의 없어졌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눈에 초점이 맞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A4 성능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제 거기다 이제 사실 이제 DSLR 쓰시는 분들 중에서는 좀 가장 좀 이슈거리이기도 했었고 특히나 이제 저는 이제 캐논 카메라를 좀 오래 썼었는데 사실 주변부까지 전부 다 초점을 교정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사용하다 보면 미세한 충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틀어지는 부분들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알파9 카메라를 사용하면서부터 이제 핀 교정에 대한 스트레스가 아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카메라 바디를 2대를 쓰든 3대를 쓰든 렌즈를 어떤 렌즈를 쓰든 뭐 검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교정이라는 부분이 전혀 필요가 없어졌고 그렇게 되면서부터 제가 이제 뭐 약간 의구심에 2컷, 3컷, 4컷씩 이렇게 초점이 안 맞을까봐 대비해서 찍던 컷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사진 촬영 매수는 감소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후반 작업 시간도 조금 더 줄어들었을 거예요. 실제로 그 제가 AF-C 성능을 좀 테스트하고 싶어서 본식 때 실제로 이렇게 뭐 연속으로 막 촬영하는 일이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테스트 삼아서 한번 촬영을 해봤거든요. 인천에 있는 홀에서 그 신부님 친구가 이제 장미를 들고 장미 세레머니를 하기 위해서 이제 들고서 전진하시는 좀 빠른 속도로 걷고 있는 장면이었는데
실제 얼굴에 초점을 제가 맞춰서 이제 촬영을 연속으로 찍어봤거든요. 실제 촬영된 데이터를 가지고 얼굴을 확대해봤더니 정말 다 초점이 잘 맞아 있는 부분 신기해서 이렇게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아까 설명을 드렸던 그런 IAF에 대한 장점들을 제가 좀 많이 느꼈던 부분인데요. 예전에는 뭐 초점을 신부님한테 맞춰서 구도를 변경하고 기다린다면서 이렇게 찍었으면은 지금은 그냥 구도 맞춰놓고 기다리다가 IF 버튼만 누르고 이제 신부님 눈 쪽에다가 이제 초점 맞춰주고 그냥 셔터만 누르면 되는 방식으로 초점을 약간 맞추는 방식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마 카메라를 지금도 만져보고 계시겠지만 기존에 있는 방법보다 더 좋아졌지만 이제 이게 또 적응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워낙에 다른 카메라로 오래 촬영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적응이 되면 아마 저는 지금 이제 DSLR로 찍으라고 그러면은 자신이 좀 없어요. 워낙에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충분히 만져보시고 이런 부분도 좀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전자셔터의 장점인데요.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무소음 무진동 셔터. 예배라던가 뭐 주례사님이 이제 말씀하실 때 그 뒤에서 촬영할 때 좀 셔터 소리가 막 찰칵찰칵 거리면 약간 좀 죄송스럽기도 했고 좀 약간 시계 방해된다는 느낌 많이 받았었는데 소리가 전혀 안 나고 그리고 진동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카메라를 살짝 들어가지고 또 플립 액정만 꺾어서 이렇게 보고 찍었는데도 진동이 쇼크가 없다 보니까 상당히 안정적으로 좀 촬영할 수가 있었고요. 이 사진은 ISO 2500 정도 놓고 찍은 사진인데요. 저도 좀 패백실이 요즘에는 어두운 패백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두운 패백실에서도 좀 AF 검출 능력이 -3 EV로 조금 어두웠을 때도 어느 정도 잘 잡는 그런 성능을 보여줬고, 그리고 고감도 성능은 역시나 이제 최근 뭐 카메라들 많이 좋아졌지만 특별히 제가 6400까지는 좀 자주 쓰는 편인데 그 정도까지는 뭐 거의 거부감 없이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전자식 뷰파인더인데 미러리스에 좀 꽂히기도 하고요. 제가 가장 좀 편해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실제 입장씬 때 노출이 계속 좀 바뀌다 보니까 그 부분을 기존의 DSLR 카메라 쓸 때는 어느 정도 좀 뭐 노출 보정 게이지를 보면서 좀 조절을 했는데 감으로 좀 했다 그러면 지금은 말 그대로 보면서 직접적으로 돌리면서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노출을 맞출 수 있었고요. 이제 노출을 맞추는 걸 이제 더해서 이제 실제로 그 흑백 모드를 바로 촬영할 수 있어요. JPG는 흑백으로 찍고 로우 파일은 나중에 뭐 컬러로 만들어도 되니까 그 식장 내에서 촬영을 흑백으로 하게 되면은 광학식 뷰파인더에서 볼 수 없었던 결과물을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을 보고 촬영을 한 다음에 뭐 신부님들한테 바로 액정으로 보여드리기도 하고 이러면 되게 신기하시더라고요. 이 사진은 제가 이제 감도를 오토로 놓고 찍다가 다이얼이 살짝 돌아가가지고 감도가 50으로 한 컷이 찍혔는데 JPG 파일은 바로 지웠었는데 로우 파일이 남아있어서 혹시나 해서 제 로우 파일 한번 만져봤어요. 근데 이제 노출이 완전 언더인데도 한 거의 4~5스탑 정도 올렸을 때 피부색이 죽지 않고 어느 정도 좀 잘 살아나는 그런 우수한 관용도를 보여줬고요. 이 사진은 JPG 그냥 원본이고요. 따로 보정이 안 들어간 사진이고 그 화이트 밸런스에서 이제 오토 화이트 밸런스에서 화이트 우선 모드가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게 특정한 뭐 배경이 정말 특이한 색깔이 아닌 이상 어느 정도 좀 맑은 느낌의 그런 톤을 좀 잡아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밖에도 이제 좀 느꼈던 부분이 카메라가 작아지고 그리고 부피가 좀 작아지고 무게가 가벼워지다 보니까 좀 이제 장시간 했을 때 예전에 막 담 걸리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피로도가 대폭 감소했고요. 그리고 카메라 가방이 이 다음에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지만 수납이 되게 작아지다 보니까 좀 편해졌어요. 그런 부분들은 또 보여드릴 거고요. 배터리 성능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에요. 이게 약간 미러리스 카메라는 계속 전자식으로 이제 피사체를 보다 보니까 배터리가 빨리 닳았던 부분이 있는데 배터리가 엄청 효율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의 R2 카메라 쓸 때보다는 이제 훨씬 이제 효과가 좋아져가지고 제가 2000컷에서 2500컷 정도를 본식 때 촬영을 하는데 세로 그리드 달고 배터리 2개 꼈을 때 이번 배터리는 아예 사용을 안 했고요. 한 팀 찍었을 때 35%가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뭐 여유 있게 한 2팀 정도는 배터리 2개로 커버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우측 손떨림 보정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 암전이 될 때가 있어요. 본식 때 뭐 프로젝트를 보고 웨딩 영상을 본다든지 이럴 때 셔터 스피드를 좀 많이 내리고 좀 감도 조금 올렸을 때 완전 깜깜한 상태에서도 이미지가 어느 정도 좀 보일 수 있는 좀 정적인 사진에 많이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실제로 촬영 다닐 때 쓰는 캐리어고요. 지금 공간이 제가 주력으로 쓰는 렌즈 4개에다가 카메라 바디 2대, 플래시 2개 이렇게 넣는데도 지금 공간 카메라 렌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2개가 남았고요. 기존에 이제 타사바디 쓸 때는 꽉꽉 채워가지고 옆에 그 주머니까지 다 채웠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효율이 많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내일 모레 촬영 때문에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지금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커스텀 버튼 세팅은 아까 김영주 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요거는 이제 기존의 세팅은 이렇게 안 돼 있고요. 제가 임의로 바꾼 거예요. 제가 한 8개월 동안 사용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더 편하게 촬영할 수 있을까 계속 연구하고 이 카메라가 알아가면 갈수록 점점 더 편해지는 카메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휠 다이얼을 보통 그 후면 다이얼을 감도로 바로 바꿔놔가지고 예를 들어서 셔터 스피드를 고정해놓고 조리개를 고정해놓고 감도만 바꾸면서 노출을 확인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감도를 오토로 놓고 노출 보정 다이얼로 움직이는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시연하면서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기본 세팅은 AF 보조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꺼도 매우 잘 맞기 때문에 보통 예식장에서 막 신부님 얼굴에 막 번쩍번쩍 하는 것보다는 그냥 끄는 게 편해서 끄고 있고요. 그리고 촬영 타이밍 표시 같은 경우에는 유형 1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유형 1은 그 촬영할 때 그 촬영 가이드가 검은색 가이드가 착각착각 생기는데 유형 2로 바꾸면 약간 형광색 빛으로 번쩍번쩍해서 약간 찍는지 내가 좀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바꿔놨고요. 그리고 연소 촬영 길이는 이제 버퍼 바예요. 뭐 예식뿐만이 아니고 뭐 대통령 행사 같은 촬영도 할 때도 그 버퍼가 비어지고 있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좀 해놨고요. 리뷰는 아까 얘기했듯이 버퍼 문제 때문에 렉 걸리는 느낌이 조금 있어요. 리뷰가 바로바로 뜨면 샤트샷 때문에 껐고요. 그리고 카메라 그 펑션 키에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시연 때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아까 전에 흑백으로 바로 현장에서 촬영할 때 뭐 기능 하단에 마이 스타일을 넣어서 바로 다이얼을 돌려가지고 흑백으로 바꾼다든지 좀 용이하게끔 제가 플래시 보정도 다이얼을 이용해가지고 바로 노출 보정 되게끔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놨고요. 아마 그 입장하실 때라든가 행진할 때 이때 보통 DSLR 카메라 쓰시는 분들이 이때 여기 식장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라는 좀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파9을 이용하면서 촬영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보통 식장에서 250분의 1초 정도에서 200분의 1초 정도 많이 넣는 편인데 셔터 스피드를 고정하고 M모드에서 그리고 조리개는 요즘 화보 앨범 스타일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신부님들이 좀 신랑님은 좀 날아가더라도 개방 촬영을 많이 좋아해서 2.8이나 3.2 정도로 많이 촬영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감도는 따로 휠 다이얼 뒷면에 있는 그 후면 휠 다이얼을 이용해가지고 감도만 실시간으로 조절하면 바로 노출이 계속 바뀌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1번을 선택을 했고 또 2번은 똑같은 방법인데 감도 또한 오토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측광 방식에 따른 그런 노출 변화를 이제 노출 보정 다이얼 우측 상단에 있는 다이얼로만 살짝살짝 보정해주는 그런 방법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A 모드로 바꾸고 이제 최저 속도 셔터 스피드를 뭐 250분의 1초로 놓는다든지 이렇게 맞추면 자연광일 때 M 모드로 바꿨을 때는 250분의 1초를 해놓으면 그 이상으로 안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야외나 뭐 전통 혼례 같은 이제 야외나 야외 예식 이런 경우에는 셔터 스피드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올라가지 않다 보니까 아예 A 모드로 바꾸고 위에 이제 있는 그 방식이랑 좀 비슷한 게 감도도 모토로 해서 노출 보정만 조절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1, 2, 3번은 뭐 상황에 따라서 제가 어디는 여기 편하고 어디는 여기 편하고 하다 보면서 느껴진 건데 아마 내일 모레 쓰시는 그레이스 켈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3번으로도 많이 쓰셔도 되게 괜찮고 편할 것 같고요. 어쨌든 비 소식은 있는데 그래도 자연광이 좀 들어오는 곳이어가지고 3번을 좀 추천을 좀 해드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초점을 맞추는 방법은 이제 또 시연을 해드리겠지만 대부분이 AF-C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싱글은 오히려 버튼을 하나 할당을 해서 싱글 쓸 때만 누르고 찍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IAF가 워낙에 좀 편해서 이제 아마 테스트를 해주시면 느끼겠지만 초점을 맞추고 이동하는 게 좀 습관이 되시는 분들은 좀 그게 편할 수 있어서 하다가 좀 적응이 되면 AF-C만 또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잠깐 있다가 카메라를 연결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키싱 같은 경우에는 이 신부님이 얼굴을 돌리면서 던질 때 그때도 얼굴을 돌릴 때 그 초점이 이동이 하거든요. 근데 이동하는 부분에서도 IAF를 이용하면 그 눈이 계속 따라가기 때문에 이동하는 미세한 그런 초점이 나가는 현상을 좀 방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AF-C 모드를 대부분 사용하는데 아까 그 보시면은 지속중 설정 호출에다가 AF-S 단사를 설정을 해놔요. 그러면은 C를 쓰면서 동체 추적을 계속 하면서 찍다가 요걸 누르고 있으면 말 그대로 초점을 맞춘 다음에 구도 변경하는 촬영도 바로 진행을 가능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해놨고요. 그리고 AF-C 모드에서 빠른 초점, 그러니까 초점 영역을 변경할 때 그 등록된 AF 영역 전환, 아까 전에 그 영역 전환하는 거 등록하는 거를 통해 가지고 저는 플렉서블 스팟 L로 많이 쓰다가 와이드나 존으로 한 번에 바꾸는 그런 방식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시연을 통해서 한 번씩 같이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렉서블 스팟에서 뭐 조그 다이얼을 이용해 가지고 실제로 민감이라는 아까 전에 뭐 민감 잠금이 있었는데 그 추적 그 감도를 저는 민감으로 해놓고 다이얼을 이동하면서 혹시 아니면 더 빨리 터치를 이용해 가지고 누르고 있으면 반셔터만 누르고 있으면 계속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또 펌웨어 2.0 업데이트하면서 AF-C 정확도가 더 좋아져가지고 뭐 지속적으로 펌웨어 업데이트가 또 되길 바라고요. 샘플 사진을 또 몇 장을 좀 보여드리고 이 사진도 뭐 신부 대기실에서 뒤에 후방에 이제 라이트 하나 심고 촬영했던 사진이고요. 축좀 넘기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닌 저희 이제 희아 작가라고 여성분이 계신데 여성분도 이제 손쉽게 IF 버튼 이용해가지고 눈에 초점을 맞춘 그런 촬영이고요. 이것도 역시 눈에다가 신부님 눈에다 초점을 맞췄고 신랑님 좀 날렸습니다 일부러. 그리고 전자식 뷰파인더의 장점을 아까 얘기하다가 눈으로 실제 실물을 볼 수 있다 보니까 이미지가 그냥 보이는 대로 찍히다 보니까 이런 실루엣 촬영도 그냥 보는 이미지 그대로 촬영할 수 있었고요. 이것도 이제 IAF를 이용해서 어머님 이제 눈 초점 맞추는 부분이고요. 이것도 주례 단상 뒤에서 카메라 올려가지고 촬영했던 부분. 이거는 이제 교회 예식인데 교회 예식이 사실 신부 대기실이 안 이뻐요. 그래서 플래시 2개를 놓고 뒤에는 하나 그리고 앞에 천장 방울수 하나 쳐가지고 촬영했던 사진입니다. 이것도 IAF를 이용해서 신부님하고 신랑님 쪽 초점 잡았고요. 이것도 전자식 뷰파인더를 이용해서 실루엣을 바로 보면서 촬영했던 부분이고요. 쭉 넘기겠습니다. 행진 때 여기가 이제 한강 오토 웨딩홀이라고 이제 갑자기 밝아져요. 그래서 자칫 DSLR 쓸 때는 갑자기 뭐 조정을 바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 이거는 감도만 컨트롤해가지고 촬영했던 사진이고요. 뭐 어쨌든 얼굴에는 정확하게 포커싱된 그런 사진이라고 해서 한번 첨부해봤습니다. 이것도 이제 부케 던질 때 눈에다가 초점. 그러니까 따로 구도를 맞춰놓고 그냥 눈에다 초점을 맞추게 되니까 그냥 구도를 옛날에는 변경할 필요 없이 바로 촬영했었고 그리고 신부님이 얼굴이 이동하는 그런 반경까지도 IAF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IAF를 이용해서 촬영을 했고요. 이것도 정면에서 같이 동시 입장하시는 부분. IAF가 사실 저는 대부분 다 그걸로 촬영을 하고 뭐 인물 위주의 그러니까 예식이다 보니까 거의 IAF 버튼을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카메라를 보고서 간단하게 제가 어떤 식으로 촬영을 하는지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따가 조작 관련도 질문하셔도 되니까요. 이거 끝나고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쓰고 있는 카메라를 직접 갖고 왔고요.
그리고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AFC에서 지금 보시면은 얼굴 인식 켜 있는데 저는 얼굴 인식을 이제 평소에 안 끄기도 해서 이렇게 꺼놓고요. IAF 버튼만 이제 AEL 버튼으로 할당을 했는데 IAF 버튼만 누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눈에 초점을 맞추니까 뭐 입장 때 사실 만약 이제 걸어와 볼게요. 저 뒤에서 처음에 제가 할당 버튼을 지금 존으로 해놨는데 멀리서 있을 때는 사실 AF가 얼추 다 맞아요. 그래가지고 맞다가 이제 가까이 한번 와볼게요. 이렇게 맞다가 이렇게 찍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찍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다시 한번 자 약간 망원을 찍을 때 지금 IF가 되는 구간부터 찍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동하면서 촬영하기 때문에 구도만 맞추면서 그리고 신랑 신부님이 보통 동시 입장을 하게 되면 거의 동일선상에 입장하고 아버님이랑 같이 입장하시면 신부님이 살짝 뒤에 쓰거든요. 그럴 때는 이거를 영역을 다시 줄여가지고 지금 중앙으로 맞춰져 있는데 바꿀게요. 신부님 쪽으로 보통 이쪽에 입장하시죠. 그러면 신부님 쪽으로 한번 맞춰놓으면 옆에 아버님이 서 있어도 신부님 우선이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아버님이 앞에 있기 때문에 심도가 뒤가 더 깊잖아요. 아버님 맞추면 신부님은 어느 정도 맞기 때문에 만약에 아버님 맞추고 싶으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맞춰놓은 다음에 이동할 때 촬영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ISO가 지금 많이 되어 있는데 아까 전에 오토로 놓고 N 모드 바꾸겠습니다. 셔터 스피드 200분의 1초 2.8 그랬을 때 그 상단 노출 보정 다이얼로 촬영할 때 바로 이렇게 노출만 보정해서 하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후면 다이얼을 이용해 가지고 감도도 바꾸면 후면 다이얼로만 노출을 보정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A 모드에서 감도가 오토일 때 그 셔터 스피드 설정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 전에 스탠다드였었는데 저는 보통 250분의 1초를 많이 쓰고요. 그렇게 되면은 야외에서 250분의 1초 뭐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흔들릴 일이 별로 없어요. 야외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노출 보정만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사실 좀 야외나 일반적으로 뭐 스냅 촬영하시고 뭐 밖에 나가서 촬영하실 때는 이게 가장 좀 편해서 아마 그레이스케일에서도 이 부분으로 좀 많이 촬영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손에 안 익으신 게 아마 초점일 거예요. 노출이야 뭐 이런 부분만 조정을 해도 보통 좀 맞추기가 쉬운 부분이 있는데 초점은 이제 본인 취향이 맞아야 돼요. 제가 AF 지금 C예요. 동체 추적인데 지금 보면 여기서 움직였다가 바로 추적이 다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단사로 AF S로 바꾸고 싶다 싶으면 제가 미리 할당된 그 키 때문에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고 구도 변경해도 바뀌지가 않죠. 다시 초점 맞추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버튼 하나 누르고 있는 동안에는 단사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단사를 오히려 많이 안 쓰는 부분이라서 키에 할당해서 단사를 쓸 때만 사용하고 그리고 뭐 신부대기실처럼 좀 약간 역동적이지 않거나 뭐 정적인 촬영일 때는 아예 그냥 S로 바꿔서 그냥 이런 식으로 촬영하셔도 되고요. 기존의 구도 변경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C3 제일 많이 쓰는 게 화이트 우선 모드인데 신부대기실처럼 좀 고정적인 그런 화이트 밸런스가 필요할 때는 애초에 요 화벨에 맞춰서 요 K 값을 맞춰놓고 있다가 촬영하고 그러고 다시 밖에 로비를 나왔을 때 오토로 바꿔서 촬영하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대부분 근데 화이트 우선으로 촬영을 해도 어느 정도 이미지가 좀 안정적으로 나와서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계속 카메라를 만져보시고 이제 현장 가셔가지고 좀 테스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 스타일에서 아까 펑션 키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다이얼을 기능 키를 여기 등록해 놓으면 아까 다이얼만 이동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이 스타일로 갖다 놓으면 다이얼만 이용해서 바로 흑백. 저는 이렇게 두 가지를 세팅해 놓고 보통 라이트를 해놓고 제일 많이 쓰다가 한 번씩 흑백으로 바꿔주고 다이얼로. 그리고 플래시를 가끔 또 쓰는 경우가 있어요. 행사 같은 촬영 때는 플래시 쓰는데 플래시 때는 그냥 여기다 해놓고
플래시 보정할 때는 누른 다음에 그냥 노출 보정, 플래시 노출 보정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얼굴 인식 또한 뭐 이게 사람이 많으면 사실 많이 안 쓰게 되는데 한 명이나 2명 있으면 얼굴 인식을 또 쓰면 편하니까 여기도 그냥 온오프를 바로 해놔가지고 이런 식으로 얼굴 인식을 할 수 있게끔 AFC에서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은 제가 촬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들어도 이해가 좀 안 되시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때는 지금 시간 좀 남았죠. 네, 조금 만져보시면서 좀 테스트도 촬영해보시고 뭐 저는 여기 서 있을 거니까 제 얼굴로 테스트를 해보셔도 되고 좀 불 딱 켜주시면은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또 질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셨던 부분 있으시면은 그냥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적으셨네요. 네. 이제 저는 니콘 풀프레임을 사용하는데 네. 이제 기변을 할 때 이제 제일 신경 쓰이는 게 이제 색감이거든요. 네. 니콘이 이제 소니랑 같은 센서를 사용하긴 하지만 그래도 네. 제품마다 이제 아, 색감이 다 다른데 현업에서 사용하실 때 혹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일단 저는 색을 상당히 좀 민감한 편이에요. 그래서 캐논 카메라를 옛날에 이제 OD 때 풀프레임 때부터 업으로 썼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맨 마지막에 썼던 게 1DX였고 그리고 중간에 D4, 니콘 D4랑 D800을 서브가지 썼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조금만 감만 오면 보통 이제 포토샵 ACR에서 HSL 부분에서 저는 색 쪽, 휴랑 그리고 뭐 루미너스 쪽 그쪽이랑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만질 줄 알면 사실 캐논에서 니콘 갔던 것도 색에 대한 거부감이 그렇게 크게 없어서였어요. 보통 캐논 쓰시는 분들 뭐 니콘 못 쓰신다, 뭐 니콘 쓰시는 분들은 또 캐논 또 못 쓰겠다 이러시는데 사실 그게 로우 파일로 어느 정도 보정을 하다 보니까 사실 차이는 있어요. 차이는 있는데 이게 그 차이를 어느 정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보정에서 좀 감이 와요. 그리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소니 쓰면서 오히려 더 맑아졌다고 신부님들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편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정도 더 잘 먹고요. 하나 더 질문.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단렌즈도 많이 사용하잖아요. 점사 렌즈 같은 네. 경우인데 점팔이나 점사 같은 게 AF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저는 일단 주력으로 쓰는 렌즈가 아까 좀 표시를 해놨지만 그 55mm 1.8 렌즈랑 그리고 85mm 1.8 렌즈였어요. 1.4 아니고 그게 아마 소니 쪽에서는 좀 빠른 렌즈 쪽에 속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피도 작고 사실 본식에서 0.8 정도를 뭐 쓰는데 0.4까지는 잘 안 쓰거든요. 저는 그렇게까지 막 날릴 필요도 없었고 그래서 오히려 막 2.0으로 많이 쓰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단렌즈 같은 경우에는 55mm하고 85mm 그리고 28mm 2.0 렌즈가 있어요. 비싼 렌즈들이 그렇게 엄청 비싼 고가 렌즈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캐논 렌즈 쓸 때는 50.4를 쓰다가 오히려 초점이 너무 안 맞아갖고 50mm 1.2 렌즈를 쓰는 거 더 안 맞아서 50mm 1.8로 내려간 케이스거든요. STM 렌즈로. 근데 그 렌즈가 그나마 좀 잘 맞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때만큼보다는 훨씬 더 정확도가 높고 그리고 사실 뭐 소니 렌즈가 다 비싸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정도 화질을 낼 수 있는 렌즈는 다 비싸더라고요. 타사들도. 저도 뭐 2470 뭐 L렌즈 새로 나온 거 썼고 뭐 아빠백통도 뭐 새로 나온 렌즈 썼었는데 화질을 어느 정도 좀 감안을 하면 비싸지 않다는 생각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같은 렌즈라도 9에서 좀 더 빨라요. 85.4 같은 경우도 R3보다 9이 더 빠릅니다. 아무래도 AF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가드 특성에 맞춰서 렌즈도 조금씩 빨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출시한 지 얼마 안 됐는 렌즈이기 때문에 모터가 USM보다 좋은 게 들어가 있어요. SWM이랑 그거보다 DDSM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리니어 모터라서 훨씬 더 빠르다고 보시면 돼요. 예. 촬영 쪽에 대해서 좀 문의드리고 싶네요. 네. 녹화 모드에서 듀얼 슬롯 이용할 때 네. 한쪽엔 로우로 저장하고 한쪽엔 JP로 저장했을 때 네. 만약에 카드를 슬롯 원 거를 제했을 때 똑같이 로우랑 JP랑 같은 파일이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슬롯 2에
아니요, 변경해 주셔야 됩니다. 아, 그 미리 네. 모드에서 변경을 네. 해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는데 AF 중에 그 플렉서블 모드를 어떤 분이 사용하는 동영상을 봤는데 지금 이정열 작가님께서는 그 플렉서블에서는 스퀘어 돼 있잖아요. 네. 다른 분 촬영할 때는 그 스퀘어 안에 측거점이 계속 이동하더라고요. 이게 확장 플렉서블 스팟. 아, 그래요? 하나의 그 포인트가 한 칸 더 있고 밑에 주변에 내려가시면 9개의 포인트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게끔. 아, 그 초점 실패했을 때 옆에 게 맞게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네. 그 스퀘어 안에 네. 측거점이 계속해서 생겨가지고 아, 그건 AFC 모드에서 이렇게 피사체 따라가면서 그 네모난 초점 포인트들 아, 여러 개 그게- 따라다니는 거 말씀하신 거죠? 그게 네. 그 타사 렌즈를 이전 교배하거나 그러면 그게 아마 저희 지금 그 소니 네이티브 렌즈 쓰면 따로 그 칸이 안에 막 깜빡깜빡깜빡 움직이는 게 보이시는 거잖아요. 그 네이티브 렌즈 쓰면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진행 중인 거. 알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알파 7 R2 카메라를 먼저 기취했을 때 캐논 렌즈를 같이 썼었어요. 병행해갖고 그때 뭐 어댑터가 나와 썼는데 이제 그때 오히려 캐논 렌즈를 쓸 때 핀이 안 맞던 부분들을 어댑터로 촬영하다 보니까 초점이 너무 잘 맞아서 50mm 1.2 렌즈 쓰는데 화질이 너무 좋은 거 보고 좀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옮기다가 결국엔 다 넘어오게 된 그런 케이스예요. 저. 핀 스트레스 좀 많이 받으시나요? 혹시 네. 캐논 많이 사용하신 분들께서는 네. 이제 알파9 쓰시면 아마 그런 부분은 상당 부분 많이 개선이 될 거예요. 좀 무덤덤하신 분들도 계시고 좀 약간 예민하신 분들은 조금 핀이 나가면 계속 핀 테스트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최근에 저희가 이제 현장에 항상 촬영하시다가요. 네. 그 메모리 카드 용량이 꽉 찼다거나 해서 교체한다거나 네. 새로운 메모리 카드를 넣었을 때 네. 부동하는 게 좀 느려서 아, 그게 R2 카메라에서 좀 많이 느렸었는데 지금은 생각보다 빨라졌고요. 그때 그 정도 속도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128기가를 두 개를 끼고 다니긴 하는데 웬만하면은 한 타임에 하나를 찍고서 끝나면 바꾸던가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도 있었고 행사를 찍더라도 행사는 컷이 많잖아요. 막 대통령 걸어오면은 막 한 번에 막 몇천 장씩 찍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도 사실 이게 2,400만 호다 보니까 제가 128기가 기준으로 한 5,000건 정도는 안 바꾸고 촬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텀이 어느 정도 있어요. 아, 이 정도 좀 남았으면 그때 바꾸고 그리고 사실 바꾸고 나서도 그렇게 느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타사에서 그 세팅 포맷을 한 것들은 저희 소니 쪽 뭐 DB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뭐 DB를 설정하는 메뉴가 뜰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메모리 촬영을 하신다면은 바디에서 포맷을 해서 준비를 해 놓으시면은 그런 메뉴가 안 뜨실 거예요. 바로 인식을 합니다. 전자식 셔터 사용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그런 점 있나요? 아, 일단은 전자 셔터가 그 타사 전자식 셔터보다 플리커에 되게 많이 억제가 됐어요. 플리커 현상이. 근데 그게 가끔 식장이 좀 약간 좀 노후되거나 LED가 좀 중국제 싼 LED 같은 게 있으면은 플리커가 가끔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는 셔터 스피드를 좀 뭐 125분의 1초 아래로 내린다던가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그냥 그때 현장에서 그냥 기계 셔터로 바꾸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바꿔지는 부분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요즘 나온 LED 같은 경우에는 알파 9에서는 조금 전자 셔터가 좀 최적화돼가지고 플리커 부분도 좀 괜찮았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촬영할 때 셔터 소리가 좀 작게 들리다 보니까 신부님들 이제 신부대기에서 찍을 때 촬영하는지 모르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일부러 기계 셔터를 바꿔요. 소리 나게끔 찰칵찰칵. 그러면 찍는지 아시더라고요. 그 배터리가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 진짜 사용하셨으니까 그 어떤가요? 그 배터리는 효율성이 훨씬 더 좋아진 것 제가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제가 19일 동안 대만에 갔었어요. 1월달에 19일 동안 대만에 일도 있고 여행 겸 갔었는데 배터리를 3개를 가져왔어요. 어쨌든 여행이니까 세로 그림을 빼고 배터리 하나씩 매일 찍었는데 배터리를 2개 가져간 거를 한 번도 못 썼어요. 19일 동안. 하루에 거의 한 2,000건 넘게 계속 촬영하고 다녔었는데 뭐 2개를 아예 사용하지 못했다고 하면은 어떤 분들은 배터리 하나로 뭐 촬영 방법에 따라서 촬영 여건에 따라서 7,000건까지 찍었던 분도 계시고요.
보통 본식은 제가 봤을 때 한 4, 5천 컷 정도는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 DP 리뷰라고 잘 아시죠? 네, DP 리뷰가 잘 아실 텐데 그 작년에 최고의 제품으로 선정된 제품 하나가 바로 알파9에 탑재된 FZ100이었거든요. 재밌는 게 보통 이런 디바이스는 아니면 가제 위주로 선정이 되잖아요, 그런 게. 근데 이 재밌는 게 이 배터리가 선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저자가 한 얘기가 자기는 이제는 이 배터리로 인해서 DSLR과 미러리스 경계가 완전히 무너졌다. 자기는 그동안 미러리스가 갖고 있었던 배터리에 대한 스트레스를 완전히 날려버렸기 때문에 나는 이 제품을 최고로 뽑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말 과장이 아니라 저희가 가끔 프로분들하고 이제 뭐 같이 작업도 많이 하고 그리고 필 테스트도 해보면 굉장히 많이 찍으세요. 실제 지난번에 그 SLR 클럽에 혹시 보라돌이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분께서는 그 강원도 양떼목장 거기 가셔서 철야로 이렇게 촬영을 하셨었거든요. R3로. 근데 그때 배터리 가지고 뭐 24시간 찍었는데도 뭐 배터리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실제 사용에서도 배터리 효율이 굉장히 뛰어난 게 지금 가지고 계신 그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배터리에 대한 그런 우려들은 이제 한 좀 접어주셔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제가 캐논 쓰다가 니콘 갔다가 네네. 서로 넘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근데 얘는 니콘에서 750이나 2.5를 같이 쓰고 있었고 네네. 플리커가 이제 속도의 차이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2.5 쓸 때는 아무래도 플리커 좀 신경 안 쓰고 좀 더 잘 갈 수 있었는데 소니가 좀 더 플리커 심한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 어때요? 일단은 전자셔터에서는 확실히 조금 많이 발생하는 곳이 있어요. 웨딩 홀이. 근데 그럴 때는 디저터를 이용해가지고 저 200분의 1초 정도 놓고 찍으면 좀 많이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더 채플의 청담이랑 채플의 웨스트 쪽이 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데에서는 기저터를 무조건 이용을 했고, 근데 특정 웨딩홀이 있어요. 초반에 찍어보고서 플리커 어쨌든 전자식 뷰파인더 보면서 그 줄이 가는 게 느낌이 와요. 바이셔터 누르면 그거 확인하고서 바로 디저트로 바꾸던가 아니면은 동적인 거는 조금 플리커가 약간 걸리더라도 좀 뭉툭해요. 플리커가 소니 쪽이 걸리더라도 그냥 찍고 그리고 정적인 거는 셔터 스피드를 좀 내려가지고 125분의 1초 이하로 촬영하는 편이에요. 크게 그 플리커 때문에 크게 그렇게 거슬렸던 점은 없던 것 같고, 그리고 행사 때도 이제 웨딩홀 아니더라도 실내 촬영할 때 이제 가끔 보면은 좀 정말 뭐 다른 DSLR 써도 걸릴 수밖에 없는 조명이 있긴 있어요. 그런 데서는 정말 답이 없긴 하더라고요. 정말 셔석을 내리지 않는 이상. 본식 같은 경우는 서브가 항상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경우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항상 쓸 때는 아무래도 본인들로 이제 서브를 썼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제가 알파 7 R2를 그 원판용으로 쓰고 그리고 백업 장비를 썼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원바디에다가 옆에다 고잉 내가지고 렌즈를 계속 교환하면서 촬영하는데 지금 알파 7 R2를 잠깐 팔았어요. 그리고 팔고 알파 7 마크 2를 잠깐 들였다가 요걸로 백업 장비를 쓰고 이제 알파 7 마크 3가 발매를 하면 이제 그거를 백업 장비 겸 이제 서브바디로 놓을 생각인데, 사실 이제 알파9에 대한 특장점이 조금 없는 부분이 있어요. AF가 추적되는 그런 60번 추적하는 그런 부분들이 뭐 7 마크 3가 이번에 나오면은 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어느 정도 백업 장비로는 충분한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스튜디오가 R3랑 9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화소 필요한 거는 R3랑 테더 촬영 이런 것들은 네. 본식에서 쓰기에는 뭐 데이터 사이즈 네. 네, 엠로우나 이런 것들이 좀 없다 보니까 파일 용량이 많이 크죠. 그래서 아무래도 고민을 하게 되죠. 니콘바디랑 두 개를 같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네. 그래서 본식 행진이나 뭐 부캐 던지고 하는 부분에서는 9으로 쓰고 원판은 R3로 쓰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사실 본식은 4천만 화소가 그렇게 필요는 없죠. 그래서 저도 2,400만 원 타협을 봐서 R3도 원래 좀 갖고 싶었는데 이번에 마크 3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혹시 뭐 더 질문이 있으실까요? 조금 전에 질문을 설명을 놓쳤는데 네. 그 AF-C 보드에서 촬영을 하다가 네. AF-S로 순간적으로 전환을
된다라는 거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카메라가 연결돼. 네, 끝나고 바로 해드릴게요. 보여드리면 하나 더 궁금한 게 메모리 스피드 두 개일 때 네. R3에서는 1에서 2 넘어가는 게 자동으로 릴레이가 됩니다. 예. 네, 안 되잖아요. 네. 그게 펌웨어 이런 걸로 해결이 안 돼요.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 워낙 피드백을 많이 받고 있어서요. 그건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 실제 많은 부분들이 이번에 버전 2.0 넘어오면서 일부가 적용이 됐어요. 향후에 펌웨어 업데이트 되면서 아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렌즈 갈아 끼우는 게 네. 그런데 틀려가지고 불편한데 아. 그거는 이게 니콘이랑 반대죠. 예. 이게 이렇게가 안 돼서 네, 그거는 각사마다 틀리기 때문에 익숙해지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처음에 저도 되게 헷갈렸어요. 이게 렌즈를 바꾸는데 이쪽이 없으니까 헷갈리는데 어느 순간 이 버튼을 이걸로 누르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2달만 쓰시면 적응합니다. 이게 어떤 얘기로 이제 어디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유럽 지역에서 소매치기가 더 많다 보니까 버튼을 안쪽으로 넣었다는 말도 있고, 그러니까 바깥쪽에 있어서 요즘에 렌즈를 이렇게 빼간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소매치기들이 이탈리아나 이런 데서. 그래서 안쪽에다가 이렇게 넣었다는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적응되면 전혀 뭐 거부는 없더라고요. 유럽에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 이야기라 참 슬프네요. 혹시 포토 메카닉 프로그램 쓰시는 분 계신가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아까 저 RPTC라는 메뉴를 제가 잠깐 언급드렸는데 그게 이제 프레스 쪽이나 이런 것들에서 원판을 바로 넘길 때 쓰는 게 포토 메카닉이고, 재미있는 게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포토 메카닉을 그 웨딩 쪽에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왜 안 쓰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연애랑 웨딩 문화가 틀려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혹시 포토 메카닉 알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시죠? 네, 엔지니어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IPTC라고 하는 게 FTC 서버를 열어놓으면은 포토 메카닉 프로그램 바로 들어와요. 그래서 프레스 쪽에서는 일단 많이 사용을 하는 걸로 확인이 됐는데 한국 웨딩에서는 거의 안 쓴다라고 피드백을 줬거든요. 그래서 9의 2.0 버전이 그 IPTC라는 그 프로그램 활용도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맥어드레스로 해서 바로 넘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 부분이 좀 활용도가 외국이랑 다른 유행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면조사형 센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중저감도 대역이 ISO 대역에서 왠지 많이 높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세계는 모이는 장소 한번. 네. 뭐 질문 혹시 아까 작가님은 처음 가는 행사 장소에 전자제품을 사용한 적이 있으신가요? 처음에 전자제품을 쓰다가 저는 보면 뷰파인더에서 보면 그 물결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어두워지는 라인들이 보여요. 그래서 그거 보고서 그냥 체크하고서 촬영하면 돼요. 비중이 얼마나 되나요? 대부분 다 전자제품을 이용을 하고 있고 저는 한 80% 이상. 네. 전부로 전자제품. 그쵸. 그것 때문에 바꾼 것인가요? 네, 그럼 저희 시간이 좀 다 된 관계로 저희 간단하게 좀 안내사항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사용하고 계신 제품은 지금 메모리가 많이 꽉 찼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메모리 포맷을 좀 다 함께 같이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메뉴 버튼 누르셔가지고요. 메뉴 5번 들어가신 다음에 대메뉴 5번에서 그 다음에 7번으로 이동하시게 되면은 설정의 5번입니다. 네, 설정이 5번. 그리고 포맷을 한번 다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초기화도 한번 다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느려. 메모리 몇 메가짜리? 이건 다른 좀 느린 게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냥 제품 조작법 교육이라 메모리가 빠른 게 들어가 있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7번 가서 리셋하면 예, 설정 리셋. 진행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사를 이번 주 목요일에 진행하잖아요. 행사 장소 좀 안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저희가 진행하는 데는 더 그레이스 켈리 강남이라는 이제 봄을 맞아서 저희가 하우스 웨딩으로 좀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위치가 지금 학동역과 강남구청역 중간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까지 걸어오시면은 좀 거리가 되기 때문에
강남구청역에서 저희가 셔틀버스를 운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매 시간 한 3번 정도 운행을 할 예정이니까 한 30분 정도 일찍 도착하시면 바로 셔틀버스 타고 이동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혹시 차량 가지고 오실 분 계신가요? 차량 가지고 오실 분은 아마 별도로 안내가 나갈 텐데 주변에 주차장이 있어요. 그 주차장에다가 차를 대시고 강남구청역으로 오셔서 셔틀버스 타고 이동하시면 됩니다. 하우스 웨딩이기 때문에 주변에 여기 주차할 곳이 전혀 없고 만약에 차량 갖고 오시면 100% 견인되거나 주차 설치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웨딩홀은 밖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안으로 들어오시면 이런 식으로 자연 채광이 되는 그런 웨딩홀로 구성이 되어 있고 1층과 2층으로 저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이 두 번째 가상 웨딩 이벤트잖아요. 첫 번째 웨딩 이벤트 때 많은 피드백들을 주셨어요. 그때 정말 많이 구매를 하시고 많은 피드백들을 주셔서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해서 이번 이벤트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사전 교육을 오늘처럼 당일날 진행한 게 아니라 좀 더 조작을 많이 해보실 수 있도록 사전 교육 시간을 따로 분리한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상 웨딩 이벤트 시간이 좀 짧았다라는 피드백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이렇게 본식 촬영 한 조, 그리고 위에 2층에서 이 뒤편이 신부 대기실인데 신부 대기실에서 촬영한 한 조. 그래서 만약에 총 인원이 20명이라고 한다면 A조는 신부 대기실에서 먼저 촬영을 한 30, 40분 정도 진행하시고요. 그 동안에 B조는 본식 웨딩을 진행을 할 때 거기서 가상 웨딩을 촬영하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다시 A, B조 교대에서 반대로 촬영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해서 보다 많은 시간 동안 조작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진들 촬영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이번은 꼭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모델이 그 팀이 돌아가는 건가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고려를 해서 모델은 신부 대기실에는 어차피 신랑은 필요 없으니까 신부 한 분만 계속 앉아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본식 촬영에서는 신랑 신부 커플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준비물 필요해요? 네? 준비물 혹시 필요해요? 저희가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저희가 사은품으로 초고속 메모리 G32기가 메모리를 드리거든요. 그 메모리 드리니까 그 메모리를 촬영해 보셔도 되는데 혹시 더 많은 촬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께서는 메모리 직접 가져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SD카드 지참해도 괜찮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릴게요. 얘가 초고속 20연사를 지원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쭉 누르고 있다 보면은 순식간에 그냥 20장, 40장 이렇게 찍혀버려요. 그래서 셔터 그 연사 모드는 뭐 한 5연사 그 정도로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 5연사, 10연사 정도로 맞춰서 테스트하는 동안에만 그렇게 한번 테스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32기가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혹시 그 외에 뭐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혹시? 예, 없으시면 뭐 개별적으로 남으셔갖고 한 시간이 그렇게 많이 다음번 세션 때문에 많지 않은데 잠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긴 시간 동안 오늘 이렇게 좀 생업의 현장에서 또 이렇게 교육받으러 2시간 동안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